여름 중에서도 가장 덥다고 하는 삼복더위. 복날엔 왜 많고 많은 음식 중에 삼계탕을 먹는 걸까요? 과연 그게 기력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복날의 보양식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뷰티와 건강을 예보해드릴 라이프엔진TV 안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여름휴가 다녀오셨나요? 올 여름은 지난해보다 훨씬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가운데서도 특히 더운 날을 삼복더위라고 하죠. 초복, 중복, 말복. 내일이 바로 삼복더위 중에 마지막 복날인 말복입니다. 복날엔 여러 보양식을 먹으면서 떨어지는 체력을 보강하잖아요. 그런데 복날에 삼계탕을 비롯한 각종 보양식을 먹는 것이 기력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진정한 몸보신을 위해서라면 진짜 건강한 보양식을 찾아야 하는데 말이죠. 한의학에서는 균형과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건강이라고 합니다. 건강이란 넘치는 것을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때 바로 음양의 조화를 이뤘다고 합니다. 복날의 더위를 다스려야 가을, 겨울까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음양의 조화를 이뤄주는 복날의 보양식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계절마다 변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참 장관이죠. 하지만 거기에 적응해야 하는 우리 몸의 입장에선 참 힘든 상황입니다. 더위에 적응해서 이제 겨우 살만해졌다 싶으면 곧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와서 추위에 적응을 해야 하니까 몸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꼭 여름철이 아니어도 보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독 복날에 보양식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의 관습입니다. 복날에는 예로부터 삼계탕과 같은 보양식을 먹는 것이 일종의 연례 행사처럼 이어져 왔는데요. 산업의 근간이 농사였던 과거에는 신체 활동이 많아서 땀도 그만큼 많이 흘렸었기 때문에 여름철 체온 및 혈압 조절을 위해 동물성 식재료를 통한 고영양의 단백질 보충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복날 삼계탕이란 여름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는 큰 도움을 주는 음식이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삼계탕의 재료인 닭과 인삼은 따뜻한 기운을 내장 안으로 불어넣고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해주는 효과가 좋습니다. 삼계탕은 주 재료가 닭이고 부재료가 인삼이었기 때문에 원래 개삼탕으로 불렸었는데요. 닭보다 인삼이 귀하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지금의 삼계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복날 보양식에 삼계탕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우리는 이미 단백질 포화 상태입니다. 다이어트하는 순간에도 필수로 챙겨 먹는 닭가슴살은 물론이고 평소 자주 먹던 치킨, 삼겹살까지 지금은 애써 고기를 끊지 않는 이상 단백질이 모자랄 일이 드문 거죠. 오히려 복날에 보양식 먹고 살이 찌거나 소화불량에 걸렸다고 호소할 정도면 건강을 위해 먹는 보양식이 아니라 건강을 해치면서 먹는 음식이 됩니다. 대부분 보양식은 지나치게 높은 칼로리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걱정해야 할 정도니까요. 굶지 않고 사는 시대의 음식 한 끼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줄 거라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음식만으로 체력이나 식욕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름철 보양을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보약은 아파야 먹는 것이 아니죠. 보약이라 하면 물질 대사를 왕성하게 하여 생체의 반응성을 높이므로 우리 몸의 기능을 바로잡아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과 함께 몸의 영양과 건강을 좋게 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개인의 증상과 체질, 복용 목적에 따라 처방은 다르지만 귀한 보약에는 반드시 이것과 이것을 기본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바로 인삼과 녹용. 인삼은 상약 중에 상약, 황실에서 즐겨 먹던 최고의 보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로부터 황금만큼 귀하다고 불리는 녹용은 일반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귀한 약재로 조선시대에서는 이 녹용이 채취되면 모두 대궐로 진상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약을 고를 때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해야 귀하고 좋은 보약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귀한 보약을 고르는 기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귀한 보약에 들어있는 원료 첫 번째,
인삼입니다. 복날 최고 보양식인 게삼탕을 삼계탕으로 이름을 바꿀 만큼 귀한 인삼의 효능. 인삼은 모든 것을 치료한다는 뜻을 지녔으며 과거 만병통치약으로 통했는데요. 그 효염이 귀신과도 같아서 신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삼의 다양한 효능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사포닌 성분. 사포닌은 오랜 기간 열을 가했을 때 가장 많이 추출되고 홍삼처럼 찌는 과정을 거치면 사포닌의 화학 구조가 바뀌게 되어 항당류 성분, 항산화 성분, 간 해독 기능 성분 등 인삼에는 없었거나 함유량이 극히 적었던 성분들이 새로 생겨나 함유량이 몇 배로 커져 효능이 증가합니다. 사포닌이 풍부한 홍삼의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면역체계 강화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근육의 피로 물질인 젖산 같은 노폐물이 쌓였을 때 피곤함을 느낍니다. 이때 사포닌은 체내 대사 기능을 원활하게 해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혈액 흐름 개선은 물론 기억력 증진에도 효과적인데요. 이는 뇌의 에너지원인 포도당 흡수를 도와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학습과 기억력에 중요한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농도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귀한 보약에 들어있는 원료 두 번째, 녹용입니다. 녹용이라 하면 매년 새로 돋는 수사슴에 자란 지 얼마 안 된 뿔을 잘라서 건조한 것인데요. 녹용 안에는 신경이 살아있는 혈액이 충분해서 굉장히 많은 영양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녹용에서 주목할 성분 중 하나가 강글리오사이드. 이 강글리오사이드는 면역력 향상의 대표 성분이며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체내 염증을 억제해서 아이들의 두뇌 발달과 어르신의 치매 예방 및 기억력 상승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녹용 중에서도 급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뉴질랜드산 녹용이 더 귀하기로 알려졌는데요. 전 세계 최대 녹용 생산국인 뉴질랜드산 녹용은 엄격한 관리 제조의 원칙을 기반으로 녹용이 거쳐야 하는 8단계 검증을 완벽하게 통과한 최고의 품질 녹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혈작용, 기력회복, 자양 강정의 특효라고 하네요. 귀한 보약에 들어있는 원료 세 번째, 한 가지가 아니죠. 십전대보탕의 원료입니다. 귀한 보약하면 쉽게 십전대보탕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십전대보탕은 사군자탕과 사물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기를 보충하여 기를 보해주는 대표적인 처방 사군자탕의 약재는 인삼, 감초, 백출, 백볼령이며 음기를 보충하여 혈을 보해주는 대표적인 처방 사물탕의 약재는 청궁, 백작, 숙지황, 당귀입니다. 십전대보탕은 10가지 재료가 들어가서 십전이 아니고 한자 열십자가 한의학에서 모든 것을 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온전하게, 지극하게 보한다는 뜻에서 완벽하다는 뜻의 십전대보탕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건강,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는 것에서 임상과 녹용, 십전대보탕에 쓰이는 약재들이 최고의 보양식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름이면 더운 날씨 때문에 땀이 나면서 단순히 노폐물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수분이나 영양분도 같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다른 계절보다 보양식을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겠죠? 하지만 당장 아픈 곳이 없다고 해서 본인의 건강을 과신하는 것은 금물. 건강은 절대 과신해서는 안 되며 이것이 과신으로 이어지면 내 몸의 질병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보약도 건강할 때 먹어야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조절로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안혜경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